여보, 나 떠날게요. 그녀는 잘 울지 가. 않았습니다. 짐 하나 싸들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 시어머니가 들이민 서류에 남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로부터 5년. 강남 한복판에서 리어카를 끄는 여자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낡은 반지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2008년 봄, 경기도 성남시 어느 빌라 골목. 박정희는 26이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 하나엔 미역, 하나엔 소고기 사태.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골목을 꺾어 들어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 순간 봉지 하나가 찢어졌습니다. 소고기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무릎을 꿇고 주웠습니다. 흙이 묻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씻어서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일어섰습니다. 최 씨 집 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 오점순 당시 62세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미역국은 끓였냐? 지금 바로 할게요. 재원이 오기 전에 다 차려. 네. 정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묶으면서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돼. 최재원 당시 32세에 들어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와이프가 음식하느라 바빴다. 재원은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힘들었겠다.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저녁상을 물리고 오점순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올해 결혼한 지 몇 년 됐냐? 4년 됐어요. 그래.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냐?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열심히. 오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심히 해서 4년이 지나도록 배가 안 부르면 그게 열심이야? 어머니. 재원아. 갑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라. 둘 다. 어머니, 그건 가보라고.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이듬해 봄에 갔습니다. 강남의 큰 산부인과였습니다. 대기실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재원은 옆에 없었습니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다만 자궁 쪽에 약한 근종이 하나 있고요. 임신 자체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스트레스나 컨디션 문제일 수 있어요. 남편분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상 없대요. 당신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 재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오점순이 갑자기 정희를 불렀습니다. 이리 앉아봐. 정희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점순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펴봐. 정희가 꺼냈습니다. 의료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글씨를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재원이 검사 결과야. 이 병원 어디예요?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저는 같이 가지도 못했는데. 정희야. 오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원님 멀쩡해. 문제는 네가 아니겠냐? 정희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자수 정상 범위, 운동성 양호, 그리고 아래 배우자 측 난임 가능성 검토 요망.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검사 받았어요. 이상 없다고 했는데요. 그 병원이 어디냐? 동네 병원 아니냐? 강남 큰 병원이었어요. 큰 병원이면 다야? 검사가 틀릴 수도 있지.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불렀어요? 오점순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자. 재원은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밥 먹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2011년 결혼 7년 차 정희는 33이 됐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기적처럼 생긴 아이. 은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재원이 지었습니다. 은빛처럼 빛나라고. 정희는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점수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오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냐? 어머니, 건강하게 잘 낳았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 한마디 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재원이 뛰어와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얼굴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정희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은서가 3살이 됐습니다. 오점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오점순은 말했습니다. 아들은 언제 낳을 거냐? 정희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은서 혼자 키울 생각이냐? 형제가 있으면 좋죠. 저도 원해요. 원하면 되냐? 노력을 해야지.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동서가 눈을 피했습니다.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최 씨 가문의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의 아버지 최병수 회장이 건설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고 재원은 계열사 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그 단어가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주변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야, 너 팔자 좋다. 진짜 잘 됐다. 재원 씨 완전 잘 됐잖아.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 웃음 뒤에 있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오점순이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서를 이웃집에 맡기고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재원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동서도 왔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동서가 말했습니다. 아, 왔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상태가. 중환자실이에요. 언제부터요? 2시간 전. 정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동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재원은 회사를 빠질 수 없다고. 정희 혼자였습니다. 은서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침 6시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활 치료를 옆에서 도왔습니다. 오점수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되면서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말이 아들은 언제 나올 거냐? 정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 간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예요. 오점수는 한참 정희를 봤습니다. 어지간히 독해졌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은 2회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재원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주말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은서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는 시간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밝았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빨리 나아야 해. 그래야 엄마 집에 오지. 은서의 말을 들은 건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정희에게 전해줬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점순이 퇴원한 건 그로부터 3달 뒤였습니다. 퇴원 날 집에 들어서면서 오점순이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정희는 멈췄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여 밥이나 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2013년 겨울 재원의 아버지 최병수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이 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점수는 회장 미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해. 이 많은 재산을 딸한테 넘기면 남의 집 성 가진 놈한테 다 간다. 재원아, 결단을 내려야 해. 그 말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정희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재원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이번에 종합검진 받았어. 결과는요? 재원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 괜찮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도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하시더라. 저요? 응. 전에 받았잖아요. 그게 몇 년 전 일이야. 정희는 재원을 봤습니다. 재원 씨, 혹시? 응. 지금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재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받아보자고. 그 말이 복선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람을. 그리고 그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정희는 몰랐습니다. 오점순의 방에서, 재원의 방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걸, 정희를 어떻게 내보낼지, 그 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은서를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면 됐다. 이 아이가 있으면 뭐든 괜찮다고. 그런데 그 아이마저 빼앗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08년 봄, 경기도 성남시 어느 빌라 골목. 박정희는 26이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 하나엔 미역, 하나엔 소고기 사태.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골목을 꺾어 들어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 순간 봉지 하나가 찢어졌습니다. 소고기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웠습니다. 흙이 묻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씻어서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일어섰습니다. 최 씨 집 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 오점순 당시 62세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미역국은 끓였냐? 지금 바로 할게요. 재원이 오기 전에 다 차려. 네. 정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묶으면서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돼. 최재원 당시 32세에 들어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와이프가 음식하느라 바빴다. 재원은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힘들었겠다.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저녁상을 물리고 오점순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올해 결혼한 지 몇 년 됐냐? 4년 됐어요. 그래.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냐?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열심히. 오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심히 해서 4년이 지나도록 배가 안 부르면 그게 열심이야? 어머니. 재원아. 갑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라. 둘 다. 어머니, 그건 가보라고.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이듬해 봄에 갔습니다. 강남의 큰 산부인과였습니다. 대기실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재원은 옆에 없었습니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다만 자궁 쪽에 약한 근종이 하나 있고요. 임신 자체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스트레스나 컨디션 문제일 수 있어요. 남편분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상 없대요. 당신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 재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오점순이 갑자기 정희를 불렀습니다. 이리 앉아봐. 정희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점순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펴봐. 정희가 꺼냈습니다. 의료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글씨를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재원이 검사 결과야. 이 병원 어디예요?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저는 같이 가지도 못했는데. 정희야. 오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원님 멀쩡해. 문제는 네가 아니겠냐. 정희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자수 정상 범위, 운동성 양호, 그리고 아래 배우자 측 난임 가능성 검토 요망.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검사 받았어요. 이상 없다고 했는데요. 그 병원이 어디냐? 동네 병원 아니냐? 강남 큰 병원이었어요. 큰 병원이면 다야? 검사가 틀릴 수도 있지.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불렀어요? 오점순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자. 재원은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밥 먹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2011년 결혼 7년 차 정희는 33이 됐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기적처럼 생긴 아이. 은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재원이 지었습니다. 은빛처럼 빛나라고. 정희는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점수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오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냐? 어머니, 건강하게 잘 나았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 한마디 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재원이 뛰어와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얼굴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정희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은서가 3살이 됐습니다. 오점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오점순은 말했습니다. 아들은 언제 나올 거냐? 정희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은서 혼자 키울 생각이냐? 형제가 있으면 좋죠. 저도 원해요. 원하면 되냐? 노력을 해야지.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동서가 눈을 피했습니다.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최 씨 가문의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의 아버지 최병수 회장이 건설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고 재원은 계열사 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그 단어가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주변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야, 너 팔자 좋다. 진짜 잘 됐다. 재원 씨 완전 잘 됐잖아.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 웃음 뒤에 있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오점순이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서를 이웃집에 맡기고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재원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동서도 왔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동서가 말했습니다. 아, 왔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상태가. 중환자실이에요. 언제부터요? 2시간 전. 정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동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재원은 회사를 빠질 수 없다고, 정희 혼자였습니다. 은서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침 6시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활치료를 옆에서 도왔습니다. 오점수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되면서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말이 아들은 언제 나올 거냐? 정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 간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예요. 오점수는 한참 정희를 봤습니다. 어지간히 독해졌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은 2회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재원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주말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은서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는 시간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밝았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빨리 나아야 해. 그래야 엄마 집에 오지. 은서의 말을 들은 건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정희에게 전해줬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점순이 퇴원한 건 그로부터 3달 뒤였습니다. 퇴원 날, 집에 들어서면서 오점순이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정희는 멈췄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여 밥이나 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2013년 겨울, 재원의 아버지 최병수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이 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점수는 회장 미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해. 이 많은 재산을 딸한테 넘기면
남의 집 성 가진 놈한테 다 간다. 재원아, 결단을 내려야 해. 그 말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정희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재원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이번에 종합검진 받았어. 결과는요? 재원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 괜찮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도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하시더라. 저요? 응, 전에 받았잖아요. 그게 몇 년 전 일이야. 정희는 재원을 봤습니다. 재원 씨, 혹시, 응, 지금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재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받아보자고. 그 말이 복선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람을, 그리고 그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정희는 몰랐습니다. 오점순의 방에서, 재원의 방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걸, 정희를 어떻게 내보낼지, 그 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은서를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면 됐다. 이 아이가 있으면 뭐든 괜찮다고. 그런데 그 아이마저 빼앗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 나온 건 아침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진 식탁 앞에서 2014년 1월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재원이 그날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북어국을 끓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국이었습니다. 은서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도 먹을 거야? 그럼. 은서거도 있지. 나는 계란 후라이. 알았어. 둥글게? 응. 노른자 안 터지게. 정희가 웃었습니다. 까다롭긴. 재원이 내려왔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도 맸습니다. 정희가 국을 떴습니다. 앉아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재원은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야. 응. 할 말이 있어. 정희는 은서 계란을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말해요. 이리 와서 앉아봐. 정희는 냄비를 잠깐 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정희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어머니 뜻이야. 정희는 재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씨, 응, 지금 어머니 뜻이라고 했어요? 당신 뜻은요? 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 은서가 주방 쪽에서 불렀습니다. 계란 다 됐어?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주방으로 갔습니다. 계란을 뒤집었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은서 앞에 놓았습니다. 다 됐어. 먹어. 엄마 눈 왜 그래? 연기 때문이야. 은서는 계란을 쪼갰습니다. 노른자 안 터졌다. 재원은 밥을 먹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요. 정희는 앞을 봤습니다. 재원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 오점순이 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점순은 들어오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읽어봐. 정희가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최재원, 박정희, 도장 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오점순이 정희를 받습니다. 정희야, 너 이 집안에서 10년 살았지. 그렇죠. 고생한 거 안다. 그래서 넉넉하게 드리는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3천. 만 원이요? 만 원이 말이 되냐? 3천만 원이지. 정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3천만 원. 10년. 시어머니 병수발 2년. 명절마다 손이 터지도록 전을 부쳤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월급 모아서 부모님 용돈도 드렸습니다. 3천만 원. 어머니, 응, 이게 10년 값이에요? 오점순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이혼 위자료가 얼마인지 알아? 3천이면 많이 주는 거야. 법적으로 따지면 다르겠죠. 오점순이 눈을 들었습니다. 법 얘기하려고? 아니요. 정희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재원 씨한테 직접 들을게요. 걔는 이미 동의했어. 그래도요. 오점순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아들을 못 낳았어. 그게 이 집에서 넌 끝이야. 최 씨 집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그게 딸한테 가면 어떻게 돼? 나중에 사위가 다 가져가. 그건 내가 못 참아. 어머니, 왜? 은서는요? 오점순이 잠깐 멈췄습니다. 은서는 우리가 잘 키울 거야. 제 딸이에요. 최 씨 핏줄이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점순이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한 달 줄게. 생각해봐.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맸습니다.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재원이 들어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정희야. 응. 오늘 어머니 왔다 갔지? 그래요. 서류 봤어? 봤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원 씨, 응. 10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알아. 당신 어머니 병수발 나 혼자 했어요. 동서는 한 번도 안 왔어요. 당신도 거의 못 왔어요. 나 혼자 2년 했어요. 알고 있어. 명절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음식하려고. 허리 아파도 했어요. 그게 몇 년이에요. 정희야. 은서 낳을 때 당신 없었어요. 혼자 분만실 들어갔어요. 알아요?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됩니까? 정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원 씨,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이 집에서 내 편이었던 적 있어요?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은서는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 말고요. 당신 생각이요. 나는 긴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은서도 보고 싶어. 그럼 양육권은 나한테 줘요. 재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당신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정희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알겠어요. 미안해. 사과 안 받아도 돼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요. 응. 당신 어머니 말만 들을 거예요? 진짜로?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겠어요. 정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 그럼 왜 눈이 그래? 눈이 왜?
빨개. 정희가 은서를 안았습니다. 엄마 피곤해서 그래. 은서 잘 자. 엄마도 자야 해. 응. 같이 자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혼자서 위자료 3천만 원이 적절한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10년 혼인 기간, 가사 기여도, 상대방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최소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어요. 소송하면 얼마나 걸려요? 길면 1년 이상이요. 그 사이 아이는요? 양육권 분쟁이 병행되면 아이는 일단 현 상태 유지가 많아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소송? 1년. 그 사이 은서는 어떻게 되나? 법원이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줄 가능성은요? 재정 능력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솔직히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돌아왔습니다. 재원에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뭔데? 위자료 높여요. 그리고 은서 양육권. 재원이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사흘 뒤 오점순이 직접 왔습니다. 위자료는 5천으로 올려줄게. 양육권은요? 그건 안 돼. 이유가요? 은서는 최 씨 집 손녀야. 내가 키울 거야. 제 딸이에요, 어머니. 돈 없는 여자가 어떻게 키울 거야. 제가 벌면 되죠. 번다고 돼? 이 집 애가 가난하게 자라면 안 돼. 가난하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오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법원 가면 우리가 이겨. 판사들이 다 최 씨 집 알아. 길게 끌면 너만 손해야.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알았습니다. 이미 다 짜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법원도 현명하게 결정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재원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 켠 공증인 앞 정희가 도장을 찍으면서 재원을 받습니다. 은서 잘 부탁해요. 응. 학교 잘 보내고 아프면 바로 병원 데려가고 알아. 생일 절대 잊지 말고. 정희야. 왜요? 재원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미안해. 정희는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은서가 크면요. 응. 내가 왜 나갔는지 솔직하게 말해줘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그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5천만 원. 위자료는 결국 5천으로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은서의 양육권은 최 씨 집으로, 면접권은 월 2번.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3번 지나갔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면접이 처음 허용됐습니다. 은서를 만났습니다. 놀이터에서 엄마,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정희가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어디 있었어? 잠깐 멀리 있었어. 왜? 왜 멀리 있었어? 엄마가 좀 정리할 게 있었어. 무슨 정리? 정희는 은서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그냥 엄마 잘 있어. 은서 잘 있지? 응. 근데 할머니가 무서워.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맨날 공부만 하래. 피아노도 배우래. 나 피아노 싫은데. 엄마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접이 갑자기 취소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점순의 지시였습니다. 어머님이 당분간 아이와 접촉을 삼가달라고 하십니다. 변호사를 통해 온 문자였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당분간
그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세상이 멀쩡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2014년 봄, 정희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28만 원, 방 크기는 2평 남짓,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목을 향해 놨는데 맞은편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짐은 가방 2개였습니다. 옷 몇 벌, 은서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정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옆방 기침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새벽 2시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은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6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유치원 봄 소풍,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꼭 데려갈게.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았습니다. 40이 다 돼가는 나이였습니다. 경력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사무직을 했지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몇 살이세요? 36이요. 저희가 주로 젊은 분들 쓰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야간 가능하세요? 네. 나이가 36이요. 야간은 체력이 돼야 하는데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야간 편의점 알바가 시작됐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 첫 주엔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 재고 정리, 진열, 청소, 계산, 틈틈이 발이 부었습니다. 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다리가 통나무 같았습니다. 고시원에 들어와 쓰러지듯 잤습니다. 6시간, 일어나서 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면접 신청을 했습니다. 은서를 보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어머님 측에서 현재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면접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주 환경이요. 거주 환경. 고시원이라는 게 확인됐다고요. 정희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방에 앉아서 벽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서류를 냈습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권 이행 청구, 변호사 없이 법원 서식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직접 썼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고려해 당분간 현 거주 환경 개선 후 면접을 권고합니다. 정희는 판사를 받습니다. 환경이 문제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확인되면 면접 재개가 가능합니다. 정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하나로는 안 됐습니다. 낮에도 일을 구했습니다. 식당 점심 서빙,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편의점, 밤 11시부터 아침, 자는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석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를 구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길 쪽으로 난 작은 창, 지나가는 발이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그래도 방이 2개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비워뒀습니다. 은서가 올 때 쓸 방이었습니다. 면접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놀이터에서 2시간. 은서가 왔습니다. 엄마, 정희가 안 왔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새집 생겼어? 응. 나 보여줘. 오늘은 여기서 놀자. 다음에 보여줄게. 은서가 그네를 탔습니다. 정희는 밀어줬습니다. 더 높이. 위험해. 괜찮아. 엄마 잡아주잖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점순 집차가 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은서 아가씨, 가실 시간입니다. 은서가 그네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나가야 해? 응. 또 언제 봐? 다음 주에. 진짜? 응. 약속? 은서가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운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은서가 몸을 뗐습니다. 엄마 손 놔. 정희가 손을 놓았습니다. 은서가 차에 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놀이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네가 혼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은서 아가씨가 감기에 걸려서 이번 주는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주 어머님께서 은서 아가씨 시험 기간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주 어머님이 지방 일정이 있으셔서요. 정희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속 이유를 대면서 못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이행 청구 내세요. 이미 냈잖아요. 또 내셔야죠. 그 사이에 애는요. 제 딸이 거기서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서류를 또 썼습니다. 법원을 또 갔습니다. 판사가 또 권고를 내렸습니다. 면접 교섭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오점순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면 울어서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면접을 안 해도 됩니까? 아이 정서를 위한 결정입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 딸이 울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결국 과태료 100만 원. 오점순에게. 하지만 면접이 다시 열리진 않았습니다. 100만 원은 납부하겠습니다. 그 말이 다였습니다. 재벌가의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법으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식당 일이 늘었습니다. 오전 서빙에 오후 설거지까지 추가했습니다. 편의점은 주말만 남겼습니다. 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150만 원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나빠졌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 초기입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오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서서 일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편의점도 야간 일이 허리에 무리였습니다. 공장 일용직을 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포장 라인. 하루 8시간. 하루 6만 5천 원. 공장 문이 가끔 닫혔습니다. 물량이 없다고. 그럼 수입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은서 방의 이불은 새 것으로 사놓았는데 자기 이불은 낡은 것 그대로였습니다. 2016년 겨울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생산 라인 이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사흘 동안 방에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은서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은서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흘째 아침 일어났습니다. 세수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골목에서 봤습니다. 리어카 하나. 할머니가 끌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가득 실었습니다. 정희는 그 할머니를 봤습니다.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정희를 봤습니다.
아직 점구먼. 일이 없어서요. 할머니가 한참 정의를 받습니다. 내 리어카는 하나야. 빌리겠습니다. 이틀 뒤 중고 리어카 하나를 샀습니다. 5만 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강남 이면도로 새벽 5시에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박스를 모았습니다. 고철을 모았습니다. 리어카가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을 안 해도 됐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골목 깊은 곳만 다녔습니다. 강남 이면도로, 큰 길 뒤편, 상가 뒤쪽 골목. 어느 날 낯익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 외벽, 로고가 보였습니다. 최씨 그룹 계열사였습니다. 정희는 한참 그 건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골목이 박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2017년 여름 은서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직도 못 만나게 합니다. 과태료 계속 청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제한적이에요. 제 딸인데. 그렇죠. 법이 뭘 해주는 겁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골목을 나왔습니다. 저 멀리 최씨 건물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됐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어 눈을 가렸습니다. 낡은 반지가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아직 끼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 끼고 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골목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바닥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2014년 봄, 정희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28만 원, 방 크기는 2평 남짓,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목을 향해 놨는데 맞은편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짐은 가방 2개였습니다. 옷 몇 벌, 은서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정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옆방 기침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새벽 2시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은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6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유치원 봄 소풍,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꼭 데려갈게.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았습니다. 40이 다 돼가는 나이였습니다. 경력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사무직을 했지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몇 살이세요? 36이요. 저희가 주로 젊은 분들 쓰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야간 가능하세요? 네. 나이가 36이요. 야간은 체력이 돼야 하는데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야간 편의점 알바가 시작됐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 첫 주엔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 재고 정리, 진열, 청소, 계산, 틈틈이 발이 부었습니다. 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다리가 통나무 같았습니다. 고시원에 들어와 쓰러지듯 잤습니다. 6시간.
일어나서 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면접 신청을 했습니다. 은서를 보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어머님 측에서 현재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면접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주 환경이요. 거주 환경. 고시원이라는 게 확인됐다고요. 정희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방에 앉아서 벽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서류를 냈습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권 이행 청구, 변호사 없이 법원 서식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직접 썼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고려해 당분간 현 거주 환경 개선 후 면접을 권고합니다. 정희는 판사를 받습니다. 환경이 문제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확인되면 면접 재개가 가능합니다. 정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하나로는 안 됐습니다. 낮에도 일을 구했습니다. 식당 점심 서빙,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편의점, 밤 11시부터 아침, 자는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석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를 구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길 쪽으로 난 작은 창, 지나가는 발이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그래도 방이 2개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비워뒀습니다. 은서가 올 때 쓸 방이었습니다. 면접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놀이터에서 2시간, 은서가 왔습니다. 엄마, 정희가 안 왔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새집 생겼어? 응. 나 보여줘. 오늘은 여기서 놀자. 다음에 보여줄게. 은서가 그네를 탔습니다. 정희는 밀어줬습니다. 더 높이. 위험해. 괜찮아. 엄마 잡아주잖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점순 집차가 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은서 아가씨, 가실 시간입니다. 은서가 그네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나가야 해? 응. 또 언제 봐? 다음 주에. 진짜? 응. 약속? 은서가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운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은서가 몸을 뗐습니다. 엄마 손 놔. 정희가 손을 놓았습니다. 은서가 차에 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놀이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네가 혼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은서 아가씨가 감기에 걸려서 이번 주는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주, 어머님께서 은서 아가씨 시험 기간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주, 어머님이 지방 일정이 있으셔서요. 정희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속 이유를 대면서 못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이행 청구 내세요. 이미 냈잖아요. 또 내셔야죠. 그 사이에 애는요. 제 딸이 거기서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서류를 또 썼습니다. 법원을 또 갔습니다. 판사가 또 권고를 내렸습니다. 면접 교섭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오점순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면 울어서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면접을 안 해도 됩니까? 아이 정서를 위한 결정입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 딸이 울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결국 과태료 100만 원. 오점순에게
하지만 면접이 다시 열리진 않았습니다. 100만 원은 납부하겠습니다. 그 말이 다였습니다. 재벌가의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알았습니다. 법으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식당 일이 늘었습니다. 오전 서빙에 오후 설거지까지 추가했습니다. 편의점은 주말만 남겼습니다. 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150만 원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나빠졌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 초기입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오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서서 일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편의점도 야간 일이 허리에 무리였습니다. 공장 일용직을 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포장 라인. 하루 8시간. 하루 6만 5천 원. 공장 문이 가끔 닫혔습니다. 물량이 없다고. 그럼 수입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은서 방의 이불은 새 것으로 사놓았는데 자기 이불은 낡은 것 그대로였습니다. 2016년 겨울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생산 라인 이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사흘 동안 방에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은서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은서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흘째 아침 일어났습니다. 세수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골목에서 봤습니다. 리어카 하나 할머니가 끌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가득 실었습니다. 정희는 그 할머니를 봤습니다.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정희를 봤습니다. 아직 점구먼. 일이 없어서요. 할머니가 한참 정희를 봤습니다. 내 리어카는 하나야. 빌리겠습니다. 이틀 뒤 중고 리어카 하나를 샀습니다. 5만 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강남 이면도로 새벽 5시에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박스를 모았습니다. 고철을 모았습니다. 리어카가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을 안 해도 됐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골목 깊은 곳만 다녔습니다. 강남 이면도로, 큰 길 뒤편, 상가 뒤쪽 골목. 어느 날 낯익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 외벽, 로고가 보였습니다. 최씨 그룹 계열사였습니다. 정희는 한참 그 건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골목이 박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2017년 여름 은서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직도 못 만나게 합니다. 과태료 계속 청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제한적이에요. 제 딸인데. 그렇죠. 법이 뭘 해주는 겁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골목을 나왔습니다. 저 멀리 최씨 건물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됐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어 눈을 가렸습니다. 낡은 반지가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아직 끼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 끼고 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골목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바닥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진실은 너무 늦게 옵니다. 그런데 어떤 진실은 딱 맞는 때에 옵니다. 2019년 가을 아침 강남 이면도로 정희는 리어카를 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가 뒤편 묶음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정희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재원은 정희를 봤습니다. 리어카를, 장갑을, 낡은 외투를.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끄세요. 정희야. 재원이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요. 잠깐만. 바빠요. 정희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정희가 멈췄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어떻게 살든 당신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 내가 어떻게 관계 없어? 이혼했잖아요. 비켜요. 재원이 비키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아프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아파. 많이. 어디 가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백혈병이야.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정희는 재원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요? 1년 됐어. 1년. 치료받고 있어. 근데 골수 이식이 필요해.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정희야. 재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정희는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골목 한켠. 둘이 섰습니다. 재원의 눈이 빨갰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나한테 숨긴 게 있었어. 5년 전, 이혼하기 전에 정희는 재원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검사 결과, 병원 검사 결과 말이야. 제 검사요. 그거 어머니가 조작한 거야. 정희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원래 결과는 정상이었어. 내가 불임이 아니라고 나왔어. 근데 어머니가 그 서류를 바꿨어. 난임 소견으로. 나는 몰랐어. 진짜로. 어머니가 보여준 서류만 받고 의심을 안 했어. 내 잘못이야.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정희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재 정리하다가 나왔어. 원래 서류가 실수로 남겨둔 거야. 원본 봉투가 있었어. 병원 직인이 다른 거야. 조작된 거랑. 어머니한테 물었어. 처음엔 아니라고 했어. 근데 끝까지 물었더니 재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정했어. 정희는 한참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정상이었습니다.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바뀐 거였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은서의 양육권, 고시원, 반지하, 리어카, 그 모든 것이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말만 믿었어. 그게 잘못이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화내도 돼. 뭐라 해도 돼. 정희가 말했습니다. 지금 은서 어디 있어요? 세브란스?
몇병동이요. 7층 소아혈액 종양과. 지금 갈 수 있어요? 응. 정희는 리어카를 골목 구석에 세웠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병실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돼.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은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뺨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엄마. 정희는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엄마야.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제 왔어? 미안해. 보고 싶었어? 나도. 은서가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 있다가 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나을 수 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응, 진짜? 엄마가 낫게 해줄게. 어떻게? 방법 있어. 은서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마법사야?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마법사야. 검사를 했습니다. 골수 적합도 검사. 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쪽 HL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증 가능 여부 추가 검사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가장 적합한 기증자입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직 추가 검사가 남아 있어요. 추가 검사도 하겠습니다. 바로 해도 됩니까? 의사가 정희를 봤습니다. 오늘 바로 접수할게요.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식 가능. 재원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고맙다는 말 하지 마요. 그래도 제 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재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 어머니 일 말이야.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내가 막지 않을게. 증거 있어. 원본 서류. 내가 갖고 있어. 정희가 재원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증인 서겠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한테요? 응. 정희는 한참 재원을 봤습니다. 왜요? 늦었지만. 늦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 서울 하늘. 5년 전에 이혼 서류를 들고 나오면서 봤던 하늘이 생각났습니다. 맑았습니다. 그때와 같았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결정할게요. 그래. 그때 얘기해요. 알겠어. 정희는 다시 은서 병실로 갔습니다. 은서가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서 손을 잡았습니다. 오점순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오점순이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도 봤습니다. 먼저 말한 건 오점순이었습니다. 왔냐? 네. 검사 결과 들었어? 들었어요. 오점순이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잘 됐네. 어머니. 응.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점순이 정희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때는 내가 정합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건 힘이 아닙니다. 진실이 나올 때까지 서 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저는 그걸 5년 만에 배웠습니다. 복수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서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더군요. 수술은 3주 후였습니다. 정희는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고시원 방. 아니, 지금은 반지하. 짐이 여전히 가방 2개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정희는 은서 옆에 있었습니다. 병원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뭐가? 수술? 아니, 진짜? 응. 은서가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무서웠는데. 은서 수술할 때? 응.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엄마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나 엄마 생각했어.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했어. 엄마도 나 생각해. 그럴게.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식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거부 반응 없으면 몇 달 안에 회복 가능합니다. 정희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재원이 있었습니다. 잘 됐어. 수술 잘 됐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요? 은서도 잘 받았어. 다행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2주 뒤 정희는 퇴원했습니다. 은서는 아직 입원 중이었습니다. 회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희는 퇴원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 소개를 받았습니다. 의료소송 전문. 사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정희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이혼 전 검사, 조작된 서류, 양육권 박탈, 5년의 시간.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재원이 건네준 원본 봉투, 병원 직인이 다른 2장.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거 있으면 됩니다. 됩니까? 됩니다. 서류 조작 자체가 형사사건이에요. 민사도 별도로 진행 가능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형사는 고소장부터 빠르면 1년, 길면 2년. 민사 위자료는요? 이 정도 사안이면 적게 봐도 10억 이상은 청구 가능합니다. 정희는 고소장을 썼습니다. 직접 썼습니다. 변호사가 교정해 줬습니다. 피고소인, 최우점순, 죄명,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양육권 방해, 서류를 냈습니다. 경찰서에서 접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점순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경찰에서 최오점순 씨 맞으십니까? 고소 사건 관련해서 출두 요청드립니다. 오점순 측 변호사가 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이 고소당하셨어요. 아드님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건에서 빠지겠습니다. 예.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해결하셔야죠. 오점순이 직접 재원을 찾아왔습니다. 재원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머니,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그거 모르냐? 재원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래. 어머니, 저 그때 행복했어요. 뭐? 정이랑 살 때, 은서 아기 때, 그때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그걸 끝낸 거예요. 오점순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낳아야 한다고 했잖아. 저는 딸로 충분했어요.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재산이 뭔 상관입니까? 재원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서가 지금 백혈병으로 병원에 있어요. 그게 최 씨 집 후계자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점수는 돌아갔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원본 서류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병원 측 진술이 나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당시 오점순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서류를 변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직원도 피의자가 됐습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 12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12억이요. 10년 혼인 기여도, 서류 조작으로 인한 이혼, 양육권 박탈, 정신적 손해, 생활 수준 하락. 다 합산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재벌 가면 더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원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재원 씨, 당시 이혼 결정에 본인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재원이 말했습니다.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뜻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류 조작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2019년 9월입니다. 그전엔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본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했습니까? 재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오점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류를 조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점순이 말했습니다. 집안을 위한 거였습니다. 아들이 필요했어요. 대를 이어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박정희 씨가 입은 피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여성의 10년은요? 방청석이 멈췄습니다. 오점순이 판사를 봤습니다. 그 여성의 10년. 시어머니 병수발, 가사노동, 자녀 양육. 그 10년은 증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오점순이 말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에 보상은 없다는 말입니까? 오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사건, 오점순 집행유예 2년, 공범 전 병원 직원 벌금 500만 원, 민사사건, 위자료 12억 원 지급 판결, 양육권 박정혜 씨 귀속,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있었습니다. 재원이 정희 옆에 섰습니다. 정희야. 응, 미안해. 정희는 재원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 받으러 산 게 아니에요. 은서 잘 봐줘요. 면회 자유롭게 하게 해줘요. 그럴게. 그게 다예요.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은서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혈액 수치가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뒤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은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은서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좋아 보이네. 나 오늘 죽 말고 밥 먹었어. 그래? 응, 맛있었어. 정희가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빨리 낫지.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 정희가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이겼어. 은서가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그럼 이제 나 엄마랑 같이 살아? 퇴원하면. 야호. 은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링거줄이 당겼습니다. 아야. 조심해. 에이. 정희는 은서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새 집 어때? 아직 반지하야. 괜찮아. 나 거기서 살 수 있어. 이제 이사 가야지. 어디로? 모르겠어. 같이 정하자. 나 햇빛 잘 드는 데 살고 싶어. 그래. 높은 층이면 더 좋고. 비싼데. 엄마 돈 생겼잖아.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러네. 은서가 정희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 없는 동안 많이 울었어. 할머니한테 엄마 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냥 공부하래.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그래도 엄마. 응. 이제 안 헤어지는 거지? 정희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링거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응. 안 헤어져. 약속해. 약속해. 한 달 뒤 은서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오면서 은서가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엄청 파랗다. 오래 있었으니까. 냄새가 달라. 병원 냄새 안 나서 그래. 은서가 웃었습니다. 엄마 손 잡아도 돼? 당연하지. 둘이 걸었습니다. 2달 뒤 서울 마포구 5층짜리 빌라 4층 남양. 햇빛이 오후 내내 들어왔습니다. 은서가 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하다. 이불 깔아야지. 잠깐만. 이게 좋아. 정희는 문 앞에 서서 은서를 봤습니다. 이삿짐이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풀었습니다. 은서 책이 많았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아빠가 사줬어. 그래.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알아. 엄마도 알지? 응. 그럼 됐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은서가 와서 앉았습니다. 뭐야? 된장찌개. 나 그거 좋아. 알아. 어떻게 알아? 엄마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꿈이 생겼어. 뭔데? 의사. 의사. 응. 내 담당 선생님처럼. 아픈 애들 고쳐주는 거. 정희가 말했습니다. 잘 어울린다. 진짜? 응. 은서 잘할 것 같아. 은서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꿈 있어? 정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게 꿈이야. 이게? 응. 밥 먹는 거? 너랑 밥 먹는 거. 은서가 한참 정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작은 꿈이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크게 꿔봐야겠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서가 옆에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밤, 정희는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반지가 없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빼놨습니다.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이제는. 정희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은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딨어? 베란다. 거기서 뭐해? 바람 쐬어. 나도 갈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가 옆에 섰습니다. 야, 진짜 높다. 4층이잖아. 엄마 아까 4층 싫다고 했잖아. 높아서. 그러면서 여기 왜 골랐어? 햇빛 때문에. 은서가 정희 팔짱을 꼈습니다. 잘 골랐다. 둘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서울밤이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리어카, 고시원, 반지하, 법원, 병원, 그 모든 게 여기까지 오는 길이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지? 정희는 은서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서 손을 잡았습니다. 꼭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쓰러져도 일어나면 된다고. 그게 제가 5년 동안 배운 전부입니다.